여러분들 오늘 전저점을 또 갱신을 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276 저점이 그 정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PER로,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그 적정 포인트가 얼마만큼이냐면 2000에서 여기 지금 한 요 정도 되겠네요. 2000에서 2470 포인트가 이 구간이 우리나라 그 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로 산정을 하게 되면, 변환하게 되면 나오는 구간이 2000에서 지금 여기 2470 포인트가 우리나라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구간 있죠? 지금 이 구간은 전부 다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주식 시장에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선반영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그 시장이, 아니면 세계적인 시장이, 아니면 그 기업의 그 상황이 좋아질 거를 선반영해서 이만큼까지 올랐다. 그래서 고점이 3316.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1000포인트, 그러니까 50%는 좀 그렇고 한 30에서 한 40% 정도 이 오버페이 되는 이 구간이 선반영이란 말로 그냥 덮어놓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사실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상향 평준화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미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 구간 이후로 이렇게 쭉 빠졌죠.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기업 가치를 순수하게 순수하게 반영을 했을 때 나오는 포인트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400 구간에서 2300, 2200 구간까지가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반영한 구간인데, 문제는 제가 저저번 영상이었던가요? 그 오일 쇼크 구간,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그 데이터를 제가 계속해서 검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맨 처음에 이거를 코인 검증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코인 검증하는 거 약간 멈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데이터를 전부 다 검증을 해놓고 보니까 한 50 몇 년 전에 그 오일 쇼크 났을 때 그 구간과 지금 현재 구간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길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그러니까 정말 그 말려 죽인다고 하죠. 입에서 피냄새 날 때까지 말려 죽이는 그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할 겁니다. 질질질질질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구간까지? 제가 그 코스닥 기준으로 한 요 정도 구간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지금 이 구간까지, 2000 전후 구간까지 질질질 내려갈 겁니다. 야, 네가 우리나라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아까 2000에서 2400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그럼 다 내려가는 거야? 아니요, 여기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질질질질질질질. 야, 씨, 그럼 네가 아까 한 얘기랑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한 이 포인트 기준 자체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산정이 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부 다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물류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고 원자재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파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뭐 물론 뭐 중간이기 때문에 야 물건 값을 올려서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후행이잖아요 후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이 끌어올려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밀어 올리는 그 기간까지는 수익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는 우리가 아까 그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할 때 퍼 기준, PER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을 때 뭐 2000에서 2470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구간도. 그러면 침체 구간이 이렇게 좀 더 낮아지고 결국에는 이 평균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이게 정석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야씨 그러면 이만큼 떨어졌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존니 형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라. 물론 본인은 매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핵심에 대해서 뭐 물론 그게 핵심일 수도 있지만 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형처럼 그럼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막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펜테긴 큐리테 계속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유망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 했더라? 뭐 그냥 뭐 스몰러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상폐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야. 지금 회사 자체도 없어지고 뭐 다른 곳으로 막 합병되고 막 분해 와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서로 단적인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그게 엇박자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튼 지금 뭐 이렇게 뭐 매도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서 결국에는 잘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손절하기도 그나마 낫고 지금 저도 일부 마이너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비중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손실이 났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쓰기 때문에 이미 빵원이 됐어요. 여기 이만큼만도 빵원이 됐을걸요? 저는 신용을 쓰기 때문에 신용 미수 전부 다 닫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기울기 자체를 우상향으로 만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이 나온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손절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합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자체를 오픈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뜻하지 않는 곳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저는 그냥 패를 까고 도박을 하는 이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튼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계좌 말고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계좌에 금액이 전부 다 나눠져서 이제 슬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계좌 하나는 이미 풀매수가 들어갔다가 지금 비중을 줄여놓은 게 있고 나머지 그 2개의 계좌는 좀 사이즈가 커서 지금 뭐 그래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간에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뭐 물론 그 계좌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2% 조커식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호가가 전부 다 겹칩니다. 잘 사지지도 않아요. 그냥 코스닥 종목을 못해요. 그 계좌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종목을 해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그 하는 방식과 조건식은 제가 공개해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쓰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조건식 중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코스피를 포함한 조건식 하나와 코스피만 하는 그 조건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조건식이에요. 방식도 달라요. 그 2% 조건식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4등분선 조건식도 아닙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뭐 수익 구간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1%? 대부분 1% 구간이라서 여튼 뭐 이거는 노내고, 여튼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짧게 잡고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초기 매수 들어가는 그 비중 자체를 현저하게 낮춰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1차 매수를 풀매수, 2차 매수 풀매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손절할 때 그 손절 비중이 커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아래 하방으로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8월 달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구간이 한 8월 달, 근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역전되는 바람에 12월 달까지 지금 이렇게 이 침체가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제가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여러분 듣고 그냥 넘기세요. 뭐 8월까지 하방을 하니 뭐 12월까지 하방을 하니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고 넘기시면 되고요. 오늘도 그 2% 조건씩 간단하게 검증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 맞다. 여러분들 지금 2% 조건식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건식에 검색되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일정 테마에 의해서 아니면 일정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하락했던 것처럼 명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실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명목 때문에 하락하는 그 구간의 반등 구간은 분명히 그 반대급부로 형성되는 그 테마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 그 전체가 이렇게 하향 평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평균 가격이 이렇게 PR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안 돼요. 테마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 2% 조건씩 검색되는 종목을 조금씩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검색이 안 돼요. 그 말은 수급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 나가는 수급은 계속해서 있는데 들어오는 수급이 없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테마가 생기게 되면 그 테마 위주로 해서 수급이 몰려서 그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면 짧게나마, 아니면 좀 급등하는 구간들, 수급이 몰리게 되면 급등하는 그 구간들에는 수익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런 테마가 형성이 안 돼요. 왜? 시장이 점점 하향 편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랐던 거, 재작년에 올랐던 거 전부 다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식을 해야 됩니다. 왜? 수급이 몰리지 않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까지는 한 종목도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1시까지도 오늘 2% 조건식이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야, 지금 오늘 한 종목도 안 떴어요. 뭐 저번에도 한 종목도 안 떴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 구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바닥 구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쭉 하락하는, 이렇게 그 꺾이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1% 조건씩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그 RSI 지표로 기준으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게 되면 편집만 되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고생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